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은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의혹 내용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경찰의 수사 방식이 보내는 강렬한 신호입니다. 압수수색을 벌였으면서 휴대폰 몇 대, 문서 몇 장으로 끝내지 않고 개인 금고 하나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합니다. 그 금고는 단순한 귀중품 보관함이 아니라 이 사건의 검은 구조를 폭로할 결정적 열쇠라는 뜻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은 절대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금이든 물건이든 반드시 실체와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지 않는 범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금고를 쫓는 겁니다. 보도 내용을 보세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의원 자택,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차남 주거지, 이지희 동작구 의원 주거지까지 모조리 뒤졌지만 금고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경찰이 차남 주거지 관리사무소에서 1월 초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백업까지 철저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 엘리베이터 영상까지 포함해 이동 경로를 샅샅이 분석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경찰은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직 보좌진의 금고 존재의 진술을 확보했고 그 진술이 결코 허풍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걸 보좌진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했다고 거듭거듭 진술한 대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수사팀이 허상만 쫓을 리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진짜 불길한, 거의 공포스러운 포인트가 터집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금고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금고가 정말 없었다면 존재 자체가 거짓이거나 진술이 터무니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뽑아 이동을 추적하고 형사기동대까지 투입해 행방을 좁혀간다면 이건 금고가 압수수색 직전이나 직후에 누군가에 의해 은밀히 옮겨졌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이 맞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의혹이 아니에요. 수사방해 증거인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수사 정황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 하필 금고가 사라졌느냐? 왜 하필 증거의 핵심이 증발했느냐? 경찰이 금고를 그렇게 집요하게 찾는 이유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냉혹합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있을 수 있고 귀중품이 있을 수 있고 거래를 입증할 결정적 문건이 있을 수 있어요. 금고는 물증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폭탄 같은 상징입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의혹처럼 건넸다는 쪽은 있고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구조에서는 물증이 수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전직 구의원들이 김병기 의원 부인과 이지혜 동작구 의원을 통해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탄원서까지 쓰고 진술했어요. 반면 김병기 측은 완강히 부인합니다. 이러면 수사는 진술 대 진술의 치열한 전쟁이 되고 그 전쟁을 끝내는 건 오직 돈의 흐름과 철저한 흔적뿐입니다. 현금 인출 시점, 이동 동선, 만남 장소, 그날의 통화 기록, CCTV 영상, 차량 이동 기록, 이 모든 걸 촘촘히 맞춰야 합니다. 금고 안 하면 이 지옥 같은 작업을 단숨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자금 추적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계좌와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지는 이유도 금품 자체를 찾는 것뿐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을 무자비하게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시점에 거액의 현금이 빠져나갔는지, 당사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현금을 마련한 방식이 상식적인지 돌려받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이 퍼즐이 딱딱 맞물리면 진술은 철벽이 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정치권 금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가장 집요하게 달려드는 게 바로 이 자금 흐름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김경수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 사건에서도 경찰이 자금 추적에 올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금품을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는 취지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돌려받은 돈은 또 어디에 숨겼는지, 이게 수사의 핵심 뼈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기 사건과 너무나 닮았어요. 수사는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강철 사실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금고든 계좌든 실체가 남는 쪽으로 수사가 무자비하게 수렴한다는 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의 책임은 더욱 무겁고 날카롭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이 없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히 결단 내렸을 것이라고 한 말,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윤리심판원은 이미 제명을 결정했고 김병기 의원은 의혹이 사실일 리 없다며 재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윤리감찰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즉,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개인 해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의 칼을 뽑아든 겁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이미 탈당해 징계가 불가능해졌지만 탈당으로 징계를 피해간 행태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심판을 다시 요구했다고 해요. 이건 민주당이 내부 정리를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순간 당 내부에서 터지는 이런 의혹은 민주당만의 치명상이 아니에요. 국민 전체의 개혁 과제에 칼질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답은 뻔해요. 국민의힘은 이 한 건을 물고 늘어져 개혁 전체를 조롱하고 짓밟으려 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부에서 훨씬 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해야 합니다. 부패의 의혹을 흐린 손으로 어물쩍 다루는 순간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내부 정화는 교과서 도덕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냉혹한 기술입니다. 국민들이 김병기 의원 부부를 보고 작은 윤석열 김건희라고까지 부르는 이유,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 신호인지 진지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표현이 과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미 똑같은 패턴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설명을 피하고 물증을 숨기고 주변을 방패로 내세우고 의혹이 커질수록 더 꽁꽁 닫아걸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국민은 똑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윤석열 김건희로 굳어지는 순간 민주당 전체가 함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신속히 칼을 뽑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할 거대한 개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금고의 상징성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국회의원이 왜 거대한 개인 금고를 두느냐, 이 질문에 국민들은 이미 피가 거꾸로 솟고 있어요. 큰 금고가 바로 범죄는 아니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정치자금 의혹과 딱 맞물리는 순간 그 금고는 해명을 강요하는 폭발물입니다. 정상적인 이유가 있다면 당당히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뒤져도 안 나오고 CCTV로 이동 경로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국민의 불신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입니다. 금고가 없다는 게 곧 유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불길함, 이 분노는 이미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 비용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치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이 특검 같은 중대한 과제에도 치명타를 날릴 뻔했다는 우려가 왜 나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권이 내란 진상규명 국정농단 규명 권력기관 개혁을 외칠 때마다 상대는 늘 너희도 깨끗하지 않다. 역겨운 프레임을 씌워요.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본질을 더럽히는 전술. 민주당이 내부 비위를 우물쯤을 넘기면 결국 거대한 싸움에서 발목 잡히고 무너집니다. 김병기, 강선우 같은 의혹을 철저히 정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칼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당이 약속한 개혁을 지키는 길입니다. 처벌은 결국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어떤 변명도 없이 철저히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당내 세력 때문이라고 시끄러워질까 봐 시간을 끌어주는 순간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영원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건 민주당 지지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가 남긴 불신과 혐오의 프레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멸의 길입니다. 그건 민주당이 절대 가서는 안 될 지옥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철저한 사실 확인입니다. 금고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돈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전달했는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뼈저리게 드러내야 합니다. 민주당이든 누구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더욱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받아야 해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은 당연하고 필연입니다.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민주당이 외치는 어떤 개혁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더 단호하고 더 냉혹해야 합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상처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수사는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정치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님께서 직접 분석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결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의 병리 현상입니다. 김병기 의원 사건에서 금고가 사라졌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위기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했죠.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날 때 증거가 하나둘 사라지거나 은폐됐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결국 권력은 스스로 정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탄핵이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직면한 상황은 그때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금고가 사라졌다는 건 증거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강한 정황 증거입니다. 정치인들이 금고를 두는 이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라면 은행 계좌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개인 금고를 두고 그것마저 압수수색 직전에 사라지게 할까요? 이건 명백한 불신의 신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터지는 건 치명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개혁을 외치면서 내부에서 이런 부패 의혹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신속한 대응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당 차원의 윤리감찰과 제명 결정, 이건 최소한의 책임 정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방해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건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당 전체의 위기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 사건이 불러올 프레임 전환입니다. 국민의 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 한 건을 물고 민주당의 모든 개혁 어젠다를 내로남불로 몰아갈 겁니다. 특검을 요구할 때마다 너희 당부터 깨끗하냐고 역공을 날릴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시선은 분산되고 본질은 흐려집니다. 이건 정치공학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약점을 덮는 전략. 민주당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부 정화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변명 대신 사실로 답해야 해요. 김병기 의원이 무죄라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금고의 행방을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묵하거나 주변인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더 큰 불신을 느낄 겁니다. 작은 윤석열 김권이라는 표현,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느끼는 패턴 인식입니다. 권력자가 의혹에 대해 설명을 회피하고 증거를 숨기고 폐쇄적으로 대응할 때 국민들은 똑같은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 이름이 민주당 쪽으로 붙는 순간 모든 개혁 동력이 상실됩니다. 이건 정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세요. 닉슨이 테이프를 숨기려다 결국 사임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권력형 비리는 결국 국민의 불신으로 돌아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과감한 내부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끌며 덮을 것이냐. 저는 후자를 선택하면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거라 봅니다. 정치란 결국 신뢰의 게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어요.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 전면, 계좌화, 실시간 공개 시스템 도입 이런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금고 같은 아날로그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한 정치가 요구됩니다. 교육자로서 젊은 세대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책임과 투명성입니다. 민주당이 이 원칙을 지킨다면 국민들은 다시 믿어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린다면 영원히 등을 돌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 전체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반성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자의 오만은 결국 민주주의를 갉아먹습니다.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영수 교수님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강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민심이 바로 정치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